7회 눈물의 여왕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도 있었다. 영화 방영 이후 현재까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회차다. 주연부터 조연까지 초호화 캐스팅, 동갑하는 배우들, 이름 다 너무 좋고 배우 사진도 많고 소품, 매력적인 배경도 많고 아직 6후인데도 해외에 이름이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 근데 가만 보면 약간 대본이 엉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며? 그럼 뭐 삼성 정도는 된다 치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저렇게 야망인의 고아원 동기들한테 탈탈 털린다고? 게다가 다혜를 소개한 게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한테 친자 확인을 시킨 게 말이 되나요?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단 말이죠. 쉽게 당하면서 마지막 화에는 법정까지도 가고 일단 퀸즈가의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믿어야 할 사람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으로 무너지는데 또 사람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6화에서는 복선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우선은 애지중지 팽순입니다. 혜인이 아버지가 팽순이 밥 안 먹는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등껍질이 깨졌어요. 달팽이가 등껍질이 없으면 죽는다. 말하자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범자가 바로 원샷합니다. 조카 생각나니까요. 저 팽순이가 너무 혜인인 거죠. 혜인이야말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저 혜인의 등껍질은 퀸즈가 아니라 바로 현우인 것 같습니다. 혜인이는 계속 현우의 사랑이 있으면 살고 현우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7화 예고에 보면 현우가 이혼 서류를 썼다는 것만으로 혜인이는 정신을 놨어요. 차가 빵빵거리는데 정면으로 서 있죠. 착장을 보면 이혼 서류 얘기를 들은 6화 엔딩의 그 신과 같거든요. 그리고 치료도 다 포기한대요.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모습이죠. 내가 단 한 명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심지어 서류까지 써놓은 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으니 안 그래도 굳은 의지 하나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버텨온 혜인으로서는 그냥 의지마저 놔버린 것 같아요. 현우는 애가 타서 뭐라도 좀 해보라고 하지만 가증스럽다는 말만 돌아오죠. 둘 다 이해가 가는 안타까운 순간, 이제 혜인이는 치료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혜인이가 현우만 완전 의지해온 건 현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족 중 그 누구 하나도 믿음직한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엄마는 아직 오빠를 잃은 쇼크로 혜인이를 미워하고 있고, 동생은 살짝 바보인지 아빠는 탈팽이로 봄. 할아버지는 시어친에 미쳐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지금은 퀸즈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허술하고 너무 쉽게 속고 바보 같아요. 범자 하나 생각은 제대로지만 집안에서 뭐 그렇게 힘이 없는 인물이고요. 이 집안에서 팽순이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며. 하지만 또 하나의 반전. 퀸즈가는 각각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하로 가면 모든 집이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게 결말에 대한 복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어머니가 하인과 싸우고 계셨다. 큰 아들이 대통령과 싸우고 있어요. 청취 장치에 의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모두가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오면 지구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외부 침입을 막으면 패할 것 같아요. 방영된 눈물의 여왕 6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 혜인이 현우가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클로버 다발을 들고 달려오던 길 신혼여행 시절 달아 놓았던 자물쇠까지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혜인에게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혜인은 아직까지 엄마의 문자를 확인하기 전이었고, 환하게 자신에게 달려오는 현우를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 문자를 확인한 혜인은 충격을 받고 있었고, 자신에게 환하게 달려와 자물쇠 이야기를 하려던 현우의 선물을 뿌리친 채 문자의 이혼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당황한 현우에게 혜인은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말을 건넸지만 결국 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말이었는데요. 이후 공개된 예고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혜인이 다 포기한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현우는 그녀의 말에 대무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쩔 건데 뭐라도 해봐 한 번이라고 소리치는 현우였는데요. 그런 현우의 말에 수작 부리지 말라고 말한 혜인은 가증스럽다는 말까지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현우가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혜인은 하나뿐이었던 현우라는 희망까지 없어져 버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생각했던 그녀는 현우의 자상한 모습에 현우만은 자신의 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 서류로 인한 실망이 더욱 컸을 것이라 생각되죠.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혜인과 현우의 관계는 조금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혜인이라 아직까지 갈등이 풀리지 않은 것인가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후 혜인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을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가족들이 그가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을 퀸즈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장면 이후 뒤는 감사팀이 캔다는 말과 함께 처참하게 쫓겨나게 해줄 거라고라는 혜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현우는 쌓여있는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감사팀이 법무팀의 상자들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처참하게 쫓겨나게 해줄 거라는 혜인의 말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현우의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혜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후 현우가 김민지 사원에게 꽃 배달을 했다는 말을 혜인에게 건네는 비서의 말이 나왔고 다음에는 김민지가 지금 어디 있냐는 혜인의 말이 나왔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혜인의 표정은 마냥 슬퍼하거나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현우의 말과 표정도 두 사람의 갈등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는데요. 김민지를 찾는 혜인의 말이 나온 장면, 다음 파이팅 넘치네라는 말과 함께 약간은 미소를 머금은 듯한 표정의 현우였죠.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현우와 혜인의 갈등이 독일에서 이미 끝난 채로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나게 하는 제일 첫 장면은 아마도 혜인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향하면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상황을 예상해보면 이혼 서류를 들킨 이후 현우는 혜인의 마음을 돌리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진심을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혜인은 치료를 포기할 거라는 충격 발언을 현우에게 전할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그녀의 충격 발언을 들은 현우는 뭐 어쩔 건데 라는 말과 함께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소리를 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치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현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리고 현우의 그런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게 되는 혜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혜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지만 그 자리에 현우는 함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현우는 숙소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치료를 위해 만나게 된 담당 의사에게서 뜻밖의 사실을 하나 전해 듣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현우가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를 포기하려 했음에도 그가 자신을 협박하며 마음을 돌리려 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전해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다 이전 다혜가 말했던 것처럼 현우가 혜인을 많이 위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는 의사의 마음까지 전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렇게 의사의 말을 들은 혜인의 마음은 이전 현우가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이혼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의 마음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후 숙소로 돌아와 현우와 만난 혜인의 모습이 나오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혜인의 표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치료를 위해 찾아간 의사의 한마디 말로 인해 현우에게 있었던 혜인의 분노가 조금은 사그러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장면과 함께 혜인이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하는 슬픈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혜인은 현우에게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후 현우와 마주하게 된 혜인이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의 갈등이 풀리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쩌면 현우가 돌아온 혜인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현우와 혜인의 갈등은 7화에서 모두 풀리게 될까요? 오늘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특별 출연하는 배우 송중기의 충격적인 정체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송을 앞둔 상황에서 매우 특별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죠. 바로 배우 송중기가 특별 출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송중기가 맡은 배역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모든 자료를 뒤져서 찾아보던 중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미 송중기 출연 장면이 드라마 속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배우 송중기가 어떤 배역으로 출연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구독자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들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단, 해당 영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과 추측이라는 점에서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난 6회로 가보겠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독일로 간 혜인은 그곳에서 15년 전 사망한 오빠 수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실체가 없는 환각 증상이었죠. 이때 혜인은 자신을 걱정하는 현우에게 처음으로 죽은 오빠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혜인이 9살이었을 때 바다에 놀러 갔다가 원인 불명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바다에 빠진 자신을 오빠가 구하고 대신 죽었다고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송중기가 혜인의 오빠인 수환 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은 다음 장면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죠. 바다에서 실종 처리된 줄 알았던 수환이 알고 보니 진짜 사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동생인 혜인과 엄마 김선아가 보는 앞에서 익사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수환은 도저히 살아 돌아올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송중기가 눈물의 여왕에 왜 특별 출연하게 됐는지 먼저 찾아봤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에 따르면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배우 김지원과 의리를 위해 눈물의 여왕에 특별 출연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송중기는 분명 김지원과 연관된 배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과거 혜인의 첫사랑 같은 존재로 말이죠. 그런데 지난 6회 눈물의 여왕 에필로그에서 혜인의 첫사랑은 현우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던 중 송중기가 혜인의 첫사랑이 아닌 짝사랑이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첫사랑과 짝사랑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참고로 짝사랑은 혼자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첫사랑은 내가 상대방과 처음으로 사랑을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혜인은 미국 유학 시절 유능성을 만나기 전에 송중기를 먼저 만났고 반한 나머지 마음속으로 짝사랑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알다시피 혜인이가 좀 잘생긴 남자에게 약하니까요. 그리고 그때 9살 때부터 차고 있었던 퀸즈가 금목걸이를 선물로 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송중기가 혜인을 짝사랑했고 그 목걸이를 자기가 가진다며 뺏어 갔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눈물의 여왕 티저 예고편을 보면 어떤 남자가 혜인의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를 두고 이 남자가 현우라고 추측한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혜인이 9살 때 바다에 빠졌을 때 현우에게 구해진 직후에도 계속 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오빠가 죽고 난 후 은성과 다혜를 처음 만났을 때도 계속 착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손이 송중기 손이 맞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손은 빈센조 드라마에서 나왔던 송중기 손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전 거의 90% 흡사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이 손이 송중기 손이 맞다면 송중기는 특출답게 혜인을 도와주는 역할로 나와 현우의 질투심을 유발하며 살짝 긴장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중기가 드라마 속에서 어떤 장면에서 등장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실제 눈물의 여왕 촬영 장면 중 하나로 부하들을 시켜 어느 조직을 접수한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있는 상대방 조직원들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뒷모습만 딱 봐도 빈센조 느낌의 송중기죠. 아무튼 이 장면을 유추해보면 송중기가 혜인을 도와 은성이 부리는 조직원들을 괴멸시킨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들에게 일을 시킨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아내 혜인에게 알려주고 퇴장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